안녕하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어제 저녁 7시 한 40분쯤 경기도 부천에서 난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2003년 건축 허가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호텔 7층에서 뛰어내리다가 투숙객 2명은 숨졌습니다. 소방차가 바로 출동했지만 불을 끄는데 2시간 40분, 거의 3시간 걸렸습니다. 고층 빌딩 화재 진압 근본적인 해결책 나오면 좋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속업 설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또 고층 빌딩 화재 장비 보완, 또 입법 조치 등이 뒤따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폭염 아직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최고 기온 33도, 35도까지 예상이 됩니다. 오늘 환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예상대로 금리 연 3.5% 동결했습니다. 13번째 동결 조치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어제 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4%로 0.1% 낮췄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22주째 계속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이달 10,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감염됐습니다. 모레 오후 예정된 여야 대표회담 늦춰지게 됐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재판 연기되고 있습니다. 선고 재판도 미뤄질 것 같네요. 수도권 식수원 8당호 등의 녹조가 6년 만에 조류경보 발령됐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으로 녹조띠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제 4대강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 어린이 소아마비 예방 접종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 2명, 노소영 전 최 회장 부인에게 30억 원 위자료 지급하라. 30억 원이었습니다. 어제 1심 선고가 났습니다. 20억 원이었습니다. 20억 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였고, 또 이분들은 항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억 원 최고액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 스키팀 교통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겨울철 스키 경기대회 참가하기 위함이었는데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금 겨울이죠. 대한스키협회는 국가대표 후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소속 팀 훈련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가 터졌습니다. 70대 환자가 부탄가스통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경찰에 자수했고요. CCTV에 모든 내용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진료에 불만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의 귀순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네요. 올해 수능 원서 접수 어제 시작됐습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재수 요인이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네요. 이른바 N수생, 재수생, 3수생, 4수생, N수생 얼마나 될지 새로운 변수입니다. 기네스북의 최고령이었던 117살 스페인 모레라 할머니 그저께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령은 116살 일본 할머니 이토카 토미코입니다. 모레라 할머니는 1907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녀 3명 가운데 1명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최근에 이 할머니는 SNS에 자신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SNS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기네스북 최고령은 프랑스에서 별세했던 122살 류아주 컬망 할머니였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하늘의 도움으로 최고령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듭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구촌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 오늘의 화두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조물주의 백성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런 말을 던져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8월 23일 오늘은 세계 노예무역과 노예제도 폐지 기념의 날입니다. 1791년 오늘 프랑스 식민지 생도맹거에서 사탕수수밭 흑인 노예 수천 명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생도맹거는 1804년에 아이티로 독립했죠. 1944년 오늘 여자 정신대 검무령이 공포 시행됐습니다. 만 12살 이상 40살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을 일본이 남양군도 등으로 징용 조치한 겁니다. 1960년 오늘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이 수립됐습니다.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6월 15일 개정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8월 12일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선출됐고요.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9개월 만에 제2공화국이 역사의 산물로 사라졌습니다. 1971년 오늘 공군 특수부대원 24명이 실미도를 탈출했습니다. 1991년 오늘 김순영 양궁 선수 제36회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개인전 두 번째로 우승했습니다. 2연패했습니다. 1993년 오늘 고문경찰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모든 피고인들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001년 오늘 우리나라는 IMF 차관 모두 상환했습니다. 2008년 오늘 야구 대표팀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쿠바를 3대2로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오늘의 역사, 지구촌에서 일어난 소중한 사례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서기 234년 중국 삼국시대 전략가였죠. 제갈공명 세상을 떠났고요. 1799년 오늘 나폴레옹 부활을 버리고 혼자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1989년 오늘 발트 3국 600km 인간사설 시위를 펼쳤습니다.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2020년 오늘 4년 전이네요.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백인 경찰관이 흑인 청년 29살 제이컵 블레이크를 총격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세 아들이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이런 의미로 Black Lives Matter 이런 타이틀로 시위가 격화돼서 8월 24일 하루 뒤에 위스콘신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오늘은 8월 23일입니다. 성경 8장 23절 한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탈출을 앞두고 네 번째 파리 재앙 파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파리 재앙 경고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의 마다들 또 제일 먼저 태어난 동물들 이런 거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아난 뒤에 이집트를 다 탈출했습니다. 서기전
1446년이었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오늘의 화두로 조물주의 선택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또 그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말로 정리합니다. 믿음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고 말조심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령님의 지시대로 열매를 맺는 하루 기대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